혈당 조절을 잘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당뇨인에게 이것이 부족하며 혈당을 높이기까지 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은 기본적인 인간 생리 활동이자 인간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행동 상태입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충분하지 않은 수면은 인슐린, 코티솔과 같은 호르몬과 산화 스트레스 등의 영향을 주어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관리와 예방에 있어 수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저는 지난 영상 이후 일주일 동안 하루 4시간 정도씩 자면서 피곤한 나날을 보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아침 공복 혈당이 평소보다 많이 높아진 걸 느꼈습니다. 이처럼 당뇨인에게 있어 수면은 식단, 운동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당뇨와 수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방법까지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수면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은 일생의 4분의 1 내지는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시간을 잠을 자면서 지내게 됩니다. 수면은 몸의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생체 리듬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보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피로가 쏟아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운동 능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당뇨인에게 중요한 운동에도 악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많이 자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오히려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미국 수면의학회 사프안 바드르 박사팀이 45세 이상 미국인 5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매일 10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만큼 심장질환이나 당뇨병, 신경불안증, 비만 등의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 하버드의대 엘리자베스 디보어 박사팀이 70대 여성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수면 과다인 여성은 인지 기능이 떨어져 치매에 걸리기 쉬운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지나치게 자는 사람은 뇌의 노화가 2년 더 진행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수면은 너무 많이, 너무 조금이 아닌 적정 시간을 지키며 생체 리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시간만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수면의 질인데요. 당뇨병 환자에서 수면의 질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뇨병의 흔한 증상인 구갈과 빈뇨,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한 통증, 야간뇨, 그리고 밤중 급격한 혈당의 변화 등으로 인해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장기간의 고혈당이나 당뇨병은 신체의 신경행동 기능, 신경전달 물질과 자율신경계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 결국 수면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수면에 들고 잠을 유지하는 문제 모두 당뇨병 발병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면 시간의 변화 없이 깊은 수면으로 알려진 서파 수면을 선택적으로 억제하여 수면의 질을 낮춘 연구에서도 인슐린 민감성과 포도당 내성을 떨어뜨려 당뇨병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수면뿐만 아니라 하루 주기 리듬의 변화도 당뇨병과 많은 연관성을 보였는데요. 야간 교대 근무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수면 시간은 당뇨병의 위험성을 높였고 심지어 휴일과 주중의 기상시간 차이와 같은 사회적 시차 또한 당뇨병 발병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동안 하루를 28시간으로 통제한 연구에서도 대상자들에서 혈당 상승과 렙틴 농도 감소를 보였습니다. 수면 부족은 포도당 내성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며 세포의 인슐린 민감성을 떨어뜨려 포도당 대사를 교란시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활성화하고 코티솔 레벨을 높여 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의 부족은 시상하부의 오렉신 뉴런을 통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감신경의 활성은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대사장애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일반적으로 렙틴을 감소시키고 그렐린을 증가시켜 공복감과 식욕을 증가시키고 결국 음식과 칼로리 섭취를 증가시켜 비만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렙틴의 불균형은 인슐린 분비나
인슐린 민감성을 떨어뜨리고 인슐린 저항성이나 염증을 일으키는 기전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면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수면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쉽게 할 수 있으며 효과가 좋은 것은 바로 마사지입니다. 마사지는 신체의 피로를 풀어주며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면에 도움이 되는 발 마사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 마사지는 전신 긴장감을 줄일 뿐 아니라 수면 장애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수면에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맨발로 걸으면서 발바닥 근육을 마사지해주는 효과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 마사지는 스스로 쉽게 할 수 있고 인체에 말초신경이 많이 분포돼 있어 다른 부위에 비해 마사지 효과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발 마사지 방법 2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천혈 마사지입니다. 용천혈을 마사지하게 되면 피로회복과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데요. 용천혈의 위치는 발바닥 중앙의 가장 오목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주무르고 눌러주면 됩니다. 만약 시원한 느낌이 덜하다면 도구를 이용해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기 전에 10분씩 해주면 굉장히 시원하고 수면에 도움이 되니깐요. 자기 전에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2번째는 발바닥 마사지입니다. 양쪽 엄지로 뒤꿈치부터 발바닥에서 발가락까지 누르면서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 전 10분씩만 마사지를 해주면 잠이 솔솔 오니깐요.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손으로 하기 힘들고 시원한 느낌을 못 받겠다면 이렇게 간단한 볼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해보세요. 쉽게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마사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시면 정말 수면에 많은 도움이 되니깐요. 자기 전 딱 10분씩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수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으로 혈당과 수면에 도움이 되는 마사지 방법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수면 관리 잘 하셔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올릴 테니깐요. 구독을 해주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겠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